에코프로 B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로즈입니다. 자, 오늘 8월 11일 월요일인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BM 앞으로의 방향성, 자, 차트 그리고 재료적 분석 통해서 대응 전략들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이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채널의 상단 구간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도달을 좀 했는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빠지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자, 그래서 영상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구간에서 저항 맞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되고 다시 이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자,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확실하게 이제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최근에 5월 말부터 어땠어요? 예, 좋은 수급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랐다? 저점 대비 60% 이상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올랐고 앞으로 그리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지 왜 지금 타이밍에 우리가 2차 전지 테마를 집중해야 되는지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테마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얘가 왜 올라가냐? 자,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ESS 같은 이런 미래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짝하고 이 회사가 이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에코프로비엠의 이 실적 상승에 대한 세 가지 핵심 배경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그 관련 내용에서 SK온에 납품되는 물량이 미국 조지아 공장, 이 아메리카 공장에서 굉장히 잘 돌아갔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 같은 이런 완성차에도 꾸준하게 공급이 됐던 부분들이 있죠. 뭐 삼성 SDI 쪽에서는 부진이 있었는데 이번 SK온이 선방을 하면서 전기차 쪽 매출은 이 양극재 이런 판매가 조금 평타를 친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ESS용 양극재가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한 부분이 있어요. 분기 대비 일단 100% 성장을 했고요. 삼성 SDI가 또 뭐 했어요? 국내 ESS 입찰에서 완전히 다 싹쓸이를 하면서 NCA 기반 양극재가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가 눈앞에 바로 나타난 거예요. 이 실적이 반영됐다는 뜻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그린에코 니켈에 이 투자를 했던 덕분에 니켈 중간재죠. 이 MHP 이 부분을 원래 외부에서 조금 비싸게 사오던 그런 구조들이 사라지게 되고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정련이 가능해졌던 그런 부분.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원가가 절감이 되고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하면서 매출 원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뭐 이제 양극재를 앞으로 LFP 수준 가격까지 낮추는 그런 전략을 이 에코프로 BM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사실상 성공을 하게 되면은 진짜 매출은 이 수익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앞으로도 사실 계속될까라는 그런 우리가 의문점을 품을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조금 아주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지금 뭐 유럽 쪽에 있는 헝가리 쪽에서 양극재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7년도 이후에 이 현지 생산 그 규제에다가 완벽하게 지금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또 지금 IRA법 영향으로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줄줄이 철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업체의 점유율이 상승을 하게 되고 자, 즉 경쟁자가 빠지고 시장이 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원래 요만큼이었다면 이만큼으로 커졌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ESS 뭐 중심으로 시장이 좀 개편이 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만 뭐 25% 증가를 했고 그리고 독일이랑 이런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보조금이 지금 살아났죠. 이 두 시장 모두 뭐다? 이 에코프로비엠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에코프로 움직임을 우리가 미리 사실 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구간이 굉장히 과대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물량들, 이 악성 매물들이죠. 자, 이런 물량들이
자, 탈출하고 싶어서 본전 근처 오면은 던지고 싶어 하는 진짜 뭐 에코프로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구간부터 앞으로 올라갈 그런 전망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사실 지금부터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뭐 한다 앞으로 있을 갑작스러운 변동성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지금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은 기회가 실제로 왔는데 빠진다고 생각하고 손절을 하거나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으면 그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겠죠. 혹은 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들이 나오는데 그 구간에서도 또 대응 못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눈앞에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냥 가만히 멍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이런 구간들. 자, 사실상 뭐 지금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 AI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뭐 아시다시피 AI 중심으로 여러 종목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에코프로 BM 자체로 따지고 보면은 이 AI라는 산업 전환에 따라서 연관성이 지금 다 있는 건데 원전 같은 종목 앞으로 더 갈 수는 있지만 이 두산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접근하기에 조금 뭐다 좀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산이 여기 뭐 7만 원에서 100%더 올라가면은 이제 14만 원까지 가야 되고, 자, 시총도 사실 뭐 얘가 14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시총 한번 볼까요? 시총 한번 보시면은 얘가 두산이 지금 7등인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단 말이에요. 44조 여기서 2배 올라가면은 지금 3등이에요. 3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말이에요. 당장 가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지금 좀 보고 있는 건데 바닥권에 있는 자, 이런 종목들에 있는데 이것만 있냐?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AI 쪽 섹터이면서 바닥에서 현재 자리를 잡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아직 안 간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엄청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지금 드릴 종목이 이 종목인데요. 제가 이름은 진짜 좀 가려놨어요. 그냥 여기서 오픈해버리면은 수급들이 어떻게 된다? 수급들이 꼬인다. 자, 그래서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섹터는 어디? 자, 섹터는 로봇 섹터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어디다?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자, 최근에 엔비디아 CEO가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만큼 지금 AI랑 로봇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좀 볼게요. 지금 현재가 어떤 자리인지. 자, 지금 이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얼추 한 3배 정도 주가 상승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를 눌러주면서 매집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현재 구간. 이 바닥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재정비 중인 그런 상태인데 완전한 이 바닥 구간에서 뭘 했다? 이 거래량을 엄청나게 지금 터트리면서 손바뀜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슈팅 나오기 진짜 일보 직전이다. 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요. 자, 앞쪽에 강한 상승을 하나 만들고 다시 주가를 누른 다음에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그 다음 어때요? 앞쪽 고점을 쭉 넘겨버리는 이런 패턴. 자,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상승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켰죠. 그리고 만 원부터 얼마? 3만 원까지 약 3배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낮추면서 자,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 바닥에서 방향 턴하면서 거래를 또 만들어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구간이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대로 바닥에서 턴해주고 거래 터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주가 7배 급등시켰다. 6배, 7배 이렇게 급등시켰다. 보이세요? 다음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 셀바스 AI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세요. 얘도 4,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약 3배에서 4배 정도 올려놓고 다시 주가를 쭉 눌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 보면은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면서 방향을 틀어줄 때 거래대금 발생시키고 이렇게 7배를 급등을 시켰다. 제가 드릴 이 종목이 지금 저는 충분히 AI 섹터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뭐다? 로봇 쪽에서 10배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200%라고 제가 써놨지만 사실 그 이상 5배, 6배까지 대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대응 정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 제가 번호
010-8115-4165번 2번으로 히든이라고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딱 100분한테만 남겨드릴게요. 너무 많이 매수해도 수급 꼬여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8115-4165번 2번으로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에코프로 차트를 좀 보면서 현재 구간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전 영상에서 자, 두 가지 시나리오로 잡아드렸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자,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바로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받으면서 이 채널에 어디를 도달한다? 이 채널의 하단부를 도달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무조건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신규 매수든 아니면 지난 고가에 물려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자, 일단 매수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자, 왜? 자, 수급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 나갔지 않았죠. 안 나갔어요. 자, 즉 주가를 펌핑 시키려고 일단은 돈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 이 구간에서 매집이 다 이루어졌는데 진짜로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주가의 눌림은 뭐다? 거의 공짜다. 엄청 쉬운 자리다. 무료다. 자, 무료인 자리다. 자,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라 그랬어요? 자, 이 구간에서 그대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움직임 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직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이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추세를 살려두고 있기 때문에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 돌파 쪽에 무게를 두고 우리도 움직이자. 그렇게 대응을 할 준비를 하자.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직접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 타점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존 주주분들 그리고 신규 주주분들, 자, 매수 타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돌파 후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나온다 그랬죠? 앞쪽에 매물대 존재하고 있잖아요. 앞쪽에 이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예전에 여기서 1월달, 2월달 이때 이번 연도 초에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거의 6개월 동안 마이너스 50% 근처까지 갔다가 자, 지금에서 이제 거의 본전 근처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탈출하고 싶지 않나요? 일단 탈출하고 싶죠.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구간들에서 단타성으로 들어온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이 위쪽에 어디야? 자,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도 단타성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처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물대 물량들을 보고서 정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량들 역시 함께 정리가 나온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 매도세가 강해지게 되면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자, 그럼 조정을 어디까지 받냐? 자, 바로 여기 채널의 상단 구간. 자, 채널의 상단 구간인 저 어디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볼게요. 대략 이쪽. 자, 지금 이 채널의 상단 구간인데 자, 얘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들어간다. 13만 1,000원 정도에서 2,000원 정도 되겠네요. 현재 가격이랑 비슷한데 자, 그럼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주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밍이라고. 타이밍이고 자, 이 구간에서 다시 자, 돌파했다가 눌렸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왜 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돈을 많이 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건 누가 썼어요? 세력들이 썼는데, 세력들 역시 지금 요 평단에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살짝의 이탈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위로 올려놔야 세력들 역시 세력들도 수익인 구간이다. 물량이 많이 들어온 구간은 뭐가 된다? 물량이 많이 들어온 구간들은 저항 또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게 돌파된 이후라면은 지지받는 역할이다.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이 돌파 이후 지지받는 흐름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라도 이 구간이 지금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꼬리를 달고 오늘 오후장 장 마감하고 여기가 내려오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돌파 후 눌렸을 때 여기 타점, 그리고 돌파 못하고 그대로 눌렸을 때 여기 타점.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우리가 시나리오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타점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대응법들을 간단하게나마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러한 구간들을 혼자서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다. 좀 내가 아무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직도 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타점을 제대로 좀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대응 전략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옆초에 있는 번호 010-8115-4165번. 자, 이 번호로 우리 에코라고 한번 좀 남겨놔 주시면요. 제가 대응 전략들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냐에 따라서 되게 순간적으로 대응법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정말 명확한 타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에다가 딱 맞춰서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돌파 이후에 요 선에다 딱 맞춰서 매수를 하려다 보면은 진짜 뭐 한도 가 차이로 매수 안 되고 바로 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오기 전 근처에서 툭 튀고.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유기적인 그 생명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여기, 그리고 정확하게 딱 여기라고 할 수 없고, 한도 호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호가의 속도 빠르기,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들 이런 거를 좀 봐야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 창구에서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거나, 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파악을 해서, 아, 지금은 여기 바로 반등 나오겠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겠다. 자, 이렇게 조금씩 차이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들, 그리고 매수 타점을, 그리고 매수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얼만큼 들고 있는데 이 비중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대응 전략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115-4165번으로 에코라고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잘 대응해 주시면 되는데, 영상 보시고도 정확하게 대응 타점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제대로 된 대응 타점들, 그리고 대응 전략들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에코프로비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